지금 당장 돈이 불어나는 느낌이 없어서 불어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 꺾이는 겁니다. QLD나 TQQQ는 종목 이름이 아니라 시간을 2배, 3배로 땡겨 쓰려는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리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는 빠르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리는 오래 살아남은 사람한테만 마지막에 미친 듯이 보상을 줍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복리가 시작되기 전에 지루함에 지고 하락에 지고 남의 말에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초에 약 1,500만 원씩 30년 동안 넣습니다. 연수익률이 매년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납입금은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약 25억 5천만 원 근처로 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 14년 정도는 수익이 내가 넣은 돈을 잘 못 이깁니다. 그 기간에는 투자 실력이 아니라 저축하는 힘이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사실은 누구나 거기서 멈춥니다. 복리는 원래 초반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계산기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는 오르고 어떤 해는 박살이 납니다. 평균으로 보면 연 10% 근처일 수 있어도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같아도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나오는 순서가 결과를 갈라버립니다. 초반에 크게 깨지고 나중에 회복하는 사람, 초반에 잘 가다가 마지막에 크게 깨지는 사람, 둘의 결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긴 시간은 실수와 불운을 완충해줍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LD와 TQQQ를 보면서 현금 자판기라는 단어까지 꺼내는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스닥 100은 장기적으로 성장 엔진이었고 QLD는 그 움직임을 2배, TQQQ는 3배로 증폭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폭은 수익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고통도 키웁니다. 그리고 복리의 가장 큰 적은 변동성과 큰 손실입니다. 여기서 꼭 잡고 가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크게 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복리를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50% 손실을 보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80% 손실을 보면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더 말이 안 되게 커집니다. 이게 음의 복리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평생 복리를 못 느끼는 이유는 중간에 한번 크게 찢겨서입니다. 복리는 보상과 손실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또 하나 변동성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위아래 흔들림이 커질수록 실제 복리 수익률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20% 오르고 다음 해에 20% 내리면 원금은 그대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줄어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률만 보는 순간 망합니다. 수익률의 크기보다 그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흔들림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QLD는 성장 가속기입니다. TQQQ는 성장 폭발 장치입니다. 둘 다 복리 도구지만 요구하는 체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QLD가 맞고 어떤 분은 TQQQ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복리는 내가 버틴 시간의 상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적립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승장이 오면 내 선택이 맞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비중이 커집니다. 그 다음 조정이 오면 하락폭이 커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손실을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손절하거나 반대로 물타기를 과격하게 하다가 더 큰 변동성에 휘말립니다. 결국 복리가 아니라 감정이 계좌를 운전합니다. 이 사이클이 끝나는 곳은 하나입니다. 복리 중단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져갑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투자금은 생존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흔들리면 하락장에서 반드시 팔게 됩니다. 복리는 하락장에서 팔지 않은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그래서 비상자금, 고정비 커버, 이게 먼저입니다. 복리의 엔진은 주식이지만 복리의 안전벨트는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공포가 와도 버팁니다. 둘째, 한 방을 버리셔야 합니다. 복리는 한 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리는 반복으로 시작됩니다. 매달, 매년 기계처럼 넣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특히 초반 10년은 수익보다 납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비중, 이게 먼저입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비중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는 위험하니까 쓰면 안 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레버리지가 답이라고 과격하게 갑니다.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QLD를 일부러 두면 성장 가속을 가져가면서도 생존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TQQQ에 넣는 건 다른 게임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중으로 규칙을 두고 접근하면 복리 엔진으로 쓸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건 누구에게나 정답이 아닙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흔들림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림이 그려지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습니다. 처음 3년은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하락장이 오면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여기서 부모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애 돈을 망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오히려 가장 답진 구간입니다. 싸게 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싸게 많이 모을 때 씨앗이 커집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넣는 돈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간을 보기 전에 팔아버리면 복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TQQQ가 훨씬 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계좌가 빨리 커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 한 번에 마음이 찢깁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으로 판단합니다. 체감이 무너지는 순간 전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TQQQ는 실력보다 체력이 먼저입니다. 반면 QLD는 비슷한 방향성을 가져가되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있어 더 오래 버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리는 더 많이 버틴 사람이 가져갑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착각하는 걸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복리의 핵심은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복리의 핵심은 중간에 죽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한번 크게 찍히면 복리는 리셋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QLD든 TQQQ든 내 계좌를 현금 자판기로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영구 손실을 피하는 겁니다. 크게 잃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걸 못 지킵니다. 단순하게 가셔야 합니다. 하나, 규칙 없는 추가 매수는 금지입니다. 하락할 때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규칙이 되면 계좌는 무너집니다. 미리 정한 조건, 예를 들어 일정 구간 하락 시 분할, 일정 기간마다 정액,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둘, 수익이 났을 때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오를 때는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오를 때야말로 비중이 터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위험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비중이 과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즉 비중을 다시 맞추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 다음 하락 때 계좌가 찢깁니다. 셋, 남의 말 차단이 필요합니다. 복리는 조용히 커집니다. 조용히 커지는 걸 못 견디면 사람은 자꾸 확인하고 비교하고 흔들립니다. 돈은 조용해야 복리가 붙습니다. 시끄러워지는 순간 감정이 끼어들고 감정은 복리를 끊습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내 성향, 내 현금 흐름, 내 가족 상황, 내 직업 안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팔면 끝입니다. 레버리지 ATF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중요한 건 단정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상 변동성이 클수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경로 의존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려면 비중 관리와 손실 관리가 핵심입니다. 전부를 놓고 기도하는 방식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반대로 일부 비중을 규칙으로 운영하면 성장 가속 도구로 쓸 여지가 생깁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락장은 복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단, 내가 살아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생존 자금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미리 정한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공포가 오면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져서 매번 새로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똑똑함이 아니라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합니까? 복리는 최소 10년, 진짜 맛은 20년 이후에 나옵니다. 3년, 5년은 복리의 구간이 아니라 심리 테스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짧게 잡으면 복리는 못 옵니다. 목표를 길게 잡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QLD와 TQQQ를 현금 자판기로 만들고 싶으시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지 마시고
복리를 끊는 행동을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 크게 잃는 것, 감정으로 사고파는 것,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 이 4가지가 복리를 죽입니다. 반대로 이것만 막아도 복리는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게 보일 겁니다. 남들은 빨리 버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복리는 원래 조용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이룹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조용히, 오래, 규칙적으로, 크게 잃지 않게. 이 4가지만 지키시면 QLD든 TQQQ든 언젠가 계좌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현금 자판기로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되실 겁니다.